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진행했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국에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을 비난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약 1시간 뒤에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심리 중인 가운데 해소에 대비한 차원이란 해석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승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전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뉴저지주의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진행하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다며 우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국에 돌아가게 됐다 밝혔습니다.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우린 21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고 이란 측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나눴다면서도 우린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첫날 협상에 이어 12일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이란 측의 주장과 달리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회담은 잘 진행됐고 대부분의 지점에 합의했지만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지점인 핵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과거 베네수엘라 봉쇄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우호적인 사람들에겐 석유를 팔아 돈을 벌게 하고 비우호적인 사람들에겐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봉쇄 발표 이후 걸프 지역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해협이 여전히 이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으며 비군사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은 강력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공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교황을 비난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약 1시간 뒤에 그림을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이 흰옷에 붉은 천을 걸치고 병상에 누운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는 AI 그림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뒤로는 후광이 비치는 동시에 미국을 상징하는 성조기와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고 양손에선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의 권능과 유사한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 사진을 게시했다 평가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성스러운 종교적 이미지를 개인 브랜딩과 정치적 메시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을 겨냥해 이 같은 그림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교황을 비난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올리고 약 1시간 뒤에 해당 그림을 게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교황은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선 형편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며 난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등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며 부여받은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전날 특별 기도회에서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며 대화와 중재 테이블에 앉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기 자신과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제 그만, 권력 과시도 이제 그만, 전쟁도 이제 그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그분과 논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평화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다자적 관계와 대화를 장려해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출산 관광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심리 중인 가운데 패소에 대비한 차원이란 해석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전국의 IC 요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산관광 이니셔티브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메일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출산 관광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겐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IC가 공권력을 통해 출산관광 단속에 나서는 것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통제되지 않은 출산관광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60만 건의 미국 내 출생 가운데 출산관광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공식적 통계는 없습니다. 한 이민 반대 단체가 2016에서 2017년 1년 동안 2만에서 2만 5천 건의 출산 관광이 있었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승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0분께 그랜드 센트럴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마체테를 휘둘러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7호선 승강장에서 84세 남성을 공격한 뒤 위층의 4, 5, 6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해 70세 여성과 65세 남성 등 추가로 2명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20여 차례 명령했으나 용의자가 이를 거부하고 접근하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44세 남성으로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자신을 루시퍼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용의자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 무차별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시 청장은 최근 지하철 범죄 대응을 위해 순찰 인력 175명을 추가 배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후에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유니언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오후 9시께 유니언 타운십의 루트 22 선상 젤브 에비뉴 인근에 위치한 칙펠레 매장 내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매장 내에서 사망자 1명을 비롯해 부상자 6명을 발견했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전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복면을 쓴 남성 무리가 매장에 들어와 직원들이 근무 중인 카운터로 강제로 진입한 뒤 직원들과의 설전 끝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총격 사건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묻지마 총격이 아닌 용의자들이 특정 피해 대상을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용의자들은 도주 중인 상황이나 즉각적으로 공공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에 단서를 제공하는 목격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거침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제 퀸즈에서 취임 100일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란 단어를 부끄러워하며 마치 더러운 말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과 함께 등장한 맘다니 시장은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며 우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정부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취임 이후 10만 건이 넘는 도로 구멍 보수 사업을 예로 들며 정부가 작은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냐, 도로 포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뉴욕시 운영 식료품점 설립과 유아 무료 보육 제공을 포함해 선거 주요 공약 이행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임대료 인상을 동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뉴욕시 위원회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버스 서비스 역시 뉴욕주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의 지지율은 뉴욕 시민 사이에서 48%, 유권자 전체에선 43%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의 54%는 맘다니 시장의 보육 정책에 대해, 49%는 주택비용 절감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히스패닉 유권자의 68%와 흑인 유권자의 58%가 시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뉴저지주의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코탈리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올해 2월 기준 전년 대비 약 6%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0.5% 수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뉴저지의 상승세는 사실상 예외적 급등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6.7%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100개 대도시 중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뉴욕시 주택시장과의 강한 연동성입니다. 맨해튼을 중심으로 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뉴저지로의 스필오버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들은 주거 대체지로 선호도가 높아지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소득 일자리 집중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뉴저지는 금융, 제약, 바이오, 기술 산업이 밀집해 있어 구매력이 높은 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뉴저지주 주택 공급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며 주택의 약 40%가 호가 이상으로 거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전체 주택시장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 플로리다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 워싱턴 DC는 3%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당뇨 치료제로 체중 조절 효과가 뛰어난 GLP-1 수용체 치료 효과가 개인별로 크게 다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의 약 10%가 GLP-1 내성 관련 유전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 같은 GLP-1 약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4분의 1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점점 더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GLP-1 약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내성이 있을 가능성을 10년 전에 처음 발견했으나 그 작용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과 생쥐실험, 당뇨병 치료제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등 10년간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GLP-1 등 여러 호르몬 활성화에 필요한 PAM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유전 변이가 있을 경우 GLP-1 약물에 대한 기능적 저항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PAM 유전 변이는 일반 인구의 약 10%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PAM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GLP-1 수치가 높아도 생물학적 효과는 감소한다며 이는 같은 혈당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해선 더 많은 GLP-1 효소가 필요한 기능적 저항성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험 결과 PAM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과 PAM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는 모두 GLP-1 농도가 증가했지만 혈당 조절 효과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GLP-1이 충분히 있어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내성 상태를 시사한다며 이 내성은 GLP-1 수용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이 유전 변이가 GLP-1 약물의 체중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10월 5일로 한국 정부는 해마다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재외동포와 국내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재외동포청장 표창 등입니다. 국민훈장은 15년, 국민포장 10년,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재외동포청장 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후보자 100여 명을 모집하고 7월경 약 열흘 동안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려 후보자들을 공개 검증하고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춰 포상자를 발표합니다. 시상 일정은 포상자가 거주하는 재외공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소셜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개선문 건립 계획서를 미술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개선문이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모든 미국인을 위한 워싱턴 DC 지역의 훌륭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미술위원회가 공개한 12쪽 분량의 계획서를 인용, 해당 개선문의 높이가 250피트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높이가 250피트로 정해진 것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문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를 연결하는 회전 교차로 내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동쪽으로 링컨 기념관, 서쪽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 지점입니다. 연방의회가 미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통행료 고의 회피와 상습 위반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롭 메넨데즈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통행료 고의 미납 등을 막기 위해 차량 번호판 덮개 및 기타 장치의 판매를 불법화하고 상습 위반자 추적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각 주 정부에 연방 보조금 $10,000,000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에 차량 번호판 가독성 향상 및 위조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습니다. 최근 당국이 통행료 현금 징수를 중단하고 대신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 차주에게 통행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악용한 통행료 고의 미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7월 12일부터 퍼스트 클래스 우편에 사용되는 포레버 스탬프 가격을 현재 78센트에서 82센트로 4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밝혔습니다. 인상률은 약 4.8%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연속 인상의 연장선입니다. 우정국은 또 엽서 요금은 61센트에서 65센트로 국제 우편 요금도 $1 70센트에서 $1 75센트로 올릴 계획입니다. 우정국은 인상 배경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들었습니다. 우편 물량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로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현금 유동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년 내 현금 고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우편규제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